안녕하세요.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일호 기자고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냈지만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으로 낸 대규모 비용 때문인데요. 충당부채라는 겁니다. 이번에 두 회사가 쌓은 충당부채가 총 9,300억 원에 이르죠. 지난 3분기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6조 4,600억 원이었는데 그중 15%에 이르는 액수를 부채로 쌓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이번 충당부채는 엔진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8조 원의 비용을 안겨준 게 바로 이 세타2 엔진 때문이었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엔진 충당금이 나다 보니까 현대차그룹에서 또다시 엔진 결함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좀 회사 쪽을 취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과거 세타2 엔진 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이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에 충당부채를 쌓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과거와는 무엇이 다르기에 두 회사 모두 향후 충당부채 문제가 추가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는지, 끝으로 증권업계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취재해봤습니다. 충당부채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현대차하고 기아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간단한 실적인데요. 현대차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이 42.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58조 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매출이 26.5조 원, 영업이익이 2.88조 원이 났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현대차가 8.3% 그리고 기아가 1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익률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발표한 실적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품질 비용이란 명목으로 쌓은 충당금입니다. 이 위에 부분이 현대차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이 비용 요인으로 기타에 잡히는 액수가 있는데 5,690억 원 가운데 엔진 충당금으로 쌓인 게 3,192억 원이고요. 그리고 기아도 이 6,310억 원 가운데 이 엔진 충당금으로 쌓인 게 6,115억 원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쌓은 충당금이 총 9,300억 원 규모고요. 이거는 올해 3분기의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사가 쌓은 충당금이라는 건 뭘까요? 이 충당금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충당부채입니다. 이 충당부채는 미래 어느 시점에 지출될 게 확실시되는 금액을 미리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반영한 부채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1조 원 규모로 차를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향후 이 차에 대해서 3년간 5만 킬로미터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상 수리에 따른 충당 부채가 발생을 할 겁니다. 예컨대 과거 경험상 3년에 5만 킬로의 무상 수리에 드는 비용이 약 5%였다라고 하면은 이 1조 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5% 그러니까 500억 원 규모를 무상수리 충당부채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일단 부채, 그러니까 판매보증 충당부채라는 명목으로 부채 500억 원을 일단 쌓고요. 그리고 이 부채를 쌓은 거에 대해서 영업비용으로 일회성으로 500억 원도 함께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수리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무상수리가 발생을 할 때에는 판매보증 충당부채, 여기서 쌓은 판매보증 충당부채에서 점점 차감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200억 원 규모로 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회사 내 판매보증 충당부채에서 200억 원을 차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당부채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이제 부채하고 비용을 쌓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할 때는 부채에서 그걸 차감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대차하고 기아는 왜 올해 3분기에 이처럼 대규모로 충당부채를 쌓은 걸까요? 이거는 바로 미국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의 엔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주로 SUV 같은 대형 차종에 들어가는 람다2라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차종들을 보면요, 현대차의 한국의 이제 맥스크루즈라고 부르는 그랜드 산타페, 그리고 기아의 K8, 소렌토, 카니발 같은 주로 대형 차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형 차종에 들어간 이 람다2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저희 이슈체크팀 취재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이 람다2 엔진에 들어간 차종에 소비자 클레임이 유독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일명 나사라는 곳에서 엔진에 결함이 있는지를 조사를 한 듯한데요. 근데 그 결과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미국 소비자의 특성, 그러니까 차량에 토잉이라는 그런 기능을 많이 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토잉은 견인 기능인데요. 여기서 견인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하는 견인이 아니라 자동차로 이제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걸 옮길 때 쓰는 그런 견인을 뜻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 옮기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픽업 트럭이나 SUV 같은 차량에 토잉을 해서 이렇게 트레일러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미국 운전자들이 이 토잉 기능을 너무 많이 쓰면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무거운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끌어야 되니까 엔진이 고출력에서 오랫동안 이제 높은 RPM에서 주행이 되고요. 그런데 엔진 오일을 그때그때 채워주지 않으면서 이제 차량에 이제 엔진에 이물질이 남는 소착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토잉을 많이 하는 차량들이 대형 차종이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의 대형 차종에 들어가는 람다2 엔진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엔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리콜을 해주지는 않고요. 대신에 기존에 이제 무상 보증 기간을 10년 10만 킬로미터에서 15년 15만 킬로미터로 연장을 해주면서 그에 따라서 충당 부채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이 엔진 결함 문제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운전자들의 주행 특성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건 소비자들이 이제 차를 이제 좀 거칠게 본 그런 문제니까 책임을 소비자들이 져야 될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이 책임을 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하고 협의된 사항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엔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으로 미국 측하고 이제 협의가 된 것이죠. 아무래도 현대차하고 기아 모두 과거 엔진 문제로 미국에서 대규모로 리콜을 해줬던 만큼 어느 정도 이게 소비자 귀책이 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서비스 측면에서 보증거리하고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보다 이 기아의 충당 부채가 2배나 많은 이유도 있는데요. 이 기아 측에 따르면 이번에 무상보증 연장을 결정한 차량의 수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기아 측은 36만 대 그리고 현대차는 그 절반 수준이라서 기아의 충당 부채 규모가 현대차보다 2배가량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이번 사태가 과거 세타 엔진 사태 때와는 다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생산 문제라서 재발 가능성이 낮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했고요. 또 선제적이고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은 만큼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충당금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두 회사의 충당 부채 소식에 시장은 상당히 놀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두 회사의 컨퍼런스 콜 이제 질의응답 때 충당 부채가 왜 쌓였느냐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이 현대차 그룹의 포비아로 남아있는 세타2 엔진 대규모 리콜 사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세타 엔진은 2004년 현대차 그룹이 만든 첫 번째 자체 엔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만든 거의 전 차종에 탑재됐습니다. 이 엔진은 고성능의 연비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또 내구성도 뛰어나서 크라이슬러나 미쓰비시 같은 곳에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큼 현대차의 엔진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엔진이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현대차가 만든 세타 엔진 가운데 2세대 제품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관련 비용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규모 충당 부채를 쌓았습니다. 이것도 비용도 보면은 최초에는 이제 비용이 한 800억 원, 2,200억 원, 1,600억 원, 한 1,000억 원대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점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총 합쳐서 9,000억 원, 2020년에는 무려 3조 6천억 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2조 9천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쌓인 충당 부채가 8조 3,800억 원에 달하죠. 그리고 이 충당 부채를 쌓은 이유도 처음에는 이제 리콜이었던 게 나중에는 점차 이유들이 더 복잡해져 갑니다. 엔진 이상 진단 시스템 장착도 하고 또 엔진 교체도 이제 상회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들고요. 2019년에 엔진을 평생 보증해주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엔진 평생 보증이 상당한 비용 요인이 된 게 이 2020년대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신차 수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새 차를 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고차를 사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새 차를 사면 이제 한 10년 정도 안팎으로 운전했을 텐데 이거를 한 12년, 15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차량 운전 기간에 대한 재산정에 대한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대규모 비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 현대차 그룹은 2017년을 제외하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 1, 2년 단위로 3분기 때마다 세타 엔진 충당 부채를 쌓았습니다. 현대차 그룹 측에 따르면 이 리콜 비용을 3분기에 쌓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워낙에 3분기에 이 리콜 충당 부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쯤이면 3분기는 과학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리포트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지난 3분기에 또 람다2 엔진으로 2년 만에 충당 부채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3분기냐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저희는 현대차하고 기아가 쌓은 충당 부채가 영업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충당 부채가 쌓인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겁니다. 이 파란색 바가 충당부채 반년 전 영업이익이고요. 이 주황색 바는 충당부채 액수입니다.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충당부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 3분기에는 충당부채가 영업이익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2022년 3분기에도 전체 영업이익의 55.6%를 이 충당부채가 까먹은 게 확인이 됩니다. 비록 최근에는 이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 엔진 관련 충당부채가 회사의 장기간 동안 적자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희는 관련해 증권업계 쪽 이야기도 청취를 해봤는데요. 이번 람다2 엔진 건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까지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과거 자주 말썽을 일으켰던 세타2 엔진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도 했고요. 또 리콜이 아닌 보증기간 연장이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그룹 쪽에서 이번 건하고 관련된 추가 충당금이 없을 거라고 말했던 점 등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크게 대수롭지는 않게 여기는 듯합니다. 실제로 증권가의 지난 3분기 리포트들을 보면은 이 충당 부채 문제를 언급하기보단 오히려 호실적으로 언급하는 쪽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현대차그룹의 좋은 실적에 흠이 났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올해 들어서 현대차하고 기아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충당금 문제는 덜 주목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잊을만 할 때쯤 충당금이 쌓이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로서는 이처럼 돌발적으로 쌓이는 충당 부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낼 것으로 보이는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이 충당 부채가 줄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나아가서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주주 환원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겁니다. 또 이번 람다2 엔진의 경우 충당금이 일회성이라고는 하나 현대차그룹이 언제 또 다른 문제로 엔진 관련 충당 부채를 쌓을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이 세타2 엔진에 총 2조 9천억 원 규모 충당 부채가 발생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이 장기적으로 추가 충당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도 했었죠. 이처럼 잊을만 할 때쯤 현대차그룹의 발목을 잡는 충당 부채가 자꾸 눈에 밟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이 엔진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 일회성 비용이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유념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